그러면 이거는 저희 국단에서 했던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한 지는 조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고령운전자가 법적으로 만 65세 이상입니다. 이제 저는 만 65세부터 69세를 초기 고령자, 70세 이상은 이제 중기 고령자로 이제 임의로 지정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수치에 조금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요. 65세에서 69세, 만 60세까지 초기 고령자는 당신은이라고 물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예, 당신은 고령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10분 중 9분은 나는 믿지 않았다, 고령자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70세가 넘어가면 한 절반 정도는 그걸 수용을 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초보 운전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 운전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의원님 초보 운전대 어떻게 운전하셨습니까? 조심하셨죠? 예, 제가 보통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 조심합니다. 근데 이제 65세 초기 고령자 같은 분들은 나는 늦지 않았다, 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수용성 측면에서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특히나 위험성 이런 것들도 다 보면 65세에서 69세 초기 고령자분들은 나는 젊은 사람과 못지않다, 나는 사고 내지 않을 자신 있다, 문제 없다, 면허 제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대답하시는데 70세가 넘어가면 약간의 이제 수용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심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상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행동, 그러니까 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난다면 이건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인지기능검사 그런 검사가 들어가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초기 고령자들이 나는 저때 젊은 사람 못지 않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올해 80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한 5년 전까지는 해도 저한테 절대 운전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기는 내가 너보다 운전을 얼마나 더 했는데 내가 너보다 운전을 못하겠니? 라고 말씀하시지만 최근에는 조금 본인 스스로 운전을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지 다음 면허 적성 검사 때까지만 하고 그만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그러면 본인이 느끼도록 그냥 놔둬야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그러한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느끼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게 정책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지금 저희 공단에서 하는 정밀적 성검사인데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많이 쌓인 결과들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속도 예측 검사, 선택 반응 검사, 장애물 회피 검사 이거 사실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검사 결과들을 보면 젊은 사람, 그러니까 65세 미만에 비해서 초기 고령자, 중기 고령자 이상 가면 결과들이 점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 비해서 고령자가 일단 결과들이 안 좋고 결과들이 안 좋다는 거는 오작동을 하고 또 그 반응 시간이 느리다는 겁니다. 반응 시간이 느리면 오래 생각을 하고 정확한 작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가 나타나는 거죠. 늦게 판단하고 잘못된 판단을 한다. 이런 게 이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만 말고 저희가 그러면 저희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유사한 실험을 또 해봤습니다. 이 시뮬레이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차에 타고 화면을 보고 운전을 하면서 각종 돌발 상황을 유발시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 이벤트들이 가다 보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벤트들이라는 건 다 거의 다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들인데 돌발 상황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봤는데요. 보시면 결과들이 다 고령 운전자분들이 다 결과들이 좋지 않고 사고도 유발을 합니다. 물론 시뮬레이터에서 사고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실제 환경과는. 그렇지만 추세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일관성 있는 말은 반응 시간은 늦다. 그 다음에 오작동을 많이 한다. 물론 이제 돌발이기 때문에 반응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 이벤트에는 가다 보면 신호에 걸리는 상황이 있어요. 무조건 신호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신호에 걸린 상태에서는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녹색불이 들어온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예정된 그런 반응에서도 반응 시간은 우리 어르신들이 늦어지더라.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인터뷰 한번 잘못했다가 다음날 전화를 한번 받은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너 우리 집에 와서 나랑 1박 2일 같이 한번 지내봐. 내가 운전을 얼마든지 잘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신 분이 실제 욕설과 함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는 그냥 최근에 교통사고가 우리 어르신들 많이 난다. 이런 말씀밖에 하나 안 드렸는데, 한 6개월 지옥을 한 번에 다 들은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이런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근거, 객관적인 사실과의 차이가 지금 있다. 그 차이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게 이제 이겁니다. 75세 이상 고려운전자들은 이제 법적으로 적성검사 기간에 이렇게 2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뒤에 가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단계에는 선별 진단을 받습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한 선긋기, 뭐 이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PC 기반이긴 하기 때문에 여기서 통과가 되면 바로 운전능력 진단을 해서 두 번째 이거에 이 결과에 따른 이런 피드백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여기서 실패하셨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실패를 했을 때는 간단한 선별 검사에 실패하면 이제 인지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통과되면 다시 이 선별 검사로 가서 통과되면 이제 이 과정을 거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실패하신 분, 이렇게 실패하신 분이나 이렇게 실패하신 분들은 결국은 이제 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간이 검사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PC 기반이다 보니까 나는 운전 잘하지만 나 이 PC에 PC를 다루는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못했다. 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지필 검사를 1대1로 시켜드립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실패하면 수시적성 검사라고 합니다. 수시적성 검사는 사실 그 고령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수시적성 검사를 받고 거기서 이제 판정위원회에서 오케이가 되는 경우는 그대로 면허 갱신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가 이제 취소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수시적성 검사에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의사분도 계시긴 한데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어떤 확증이 있지 않는 한은 이분을 운전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기 때문에 정확한 병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결과가 그러면 실제 운전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증빙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올 1월 1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 쌓여야 되긴 합니다. 나 이거 잘하지만 이거는 못하지만 운전은 잘할 수 있어 라는 거를 갖다 깨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도 일단 1차적으로 요거는 그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도 요거 해봤는데요. 요거까지 다 해봤는데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2등급 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좀 자존심이 좀 상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데 이 검사에서 결과들이 이게 높은 사람일수록 실제적으로 내렸다는 결과도 사실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고 데이터는 좀 더 쌓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운전면허 제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한은 현재 아닙니다. 이 적성검사에서도 운전면허가 결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적성검사까지 가셔서 각부 판정을 받지 않느냐 운전을 계속하실 수 있다. 운전을 하시는데 좀 더 안전하실 수 있게 어떤 도움을 드리겠느냐 그 도움을 드리는 방향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서 면허관리제도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미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적성검사 운전면허 교육제도는 이미 완성이 됐고요. 자가진단용 체크리스트 이것도 각 해외 사례에서도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제한면허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금 적극적으로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제한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반납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그러면 내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운전을 하겠다. 물론 이분들이 제한면허를 하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을 제한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그 능력은 떨어졌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해줄 수 있게 해드린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이 좀 강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설적인 측면, 차량 기술 측면, 물론 완전 자율차가 되면 이런 논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좀 앞으로는 좀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2단계 그 ADAS 차량만 장착을 해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긴 하지만 또 그것도 비용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또 국가에서 해줘야 되느냐 개인이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분 넘어갔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 운전자들은 안전을 이제 스스로 좀 보살피실 필요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전체적인 노인 운전자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국가에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새로운 정책과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표